한동안 뭐 전기차가 잡히다가 또 폐기물 업체들이 좀 잡히다가 또 반도체 소재가 잡히다가 지금은 뭐 개별주들을 여기 보시면 위닉스도 있고 메가스터디도 있고 도전비전도 있고 위직도 있고 서로 이들 간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주도 업종이 없으니까 개별주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겠고, 아쉬운 건 코엔텍 같은 폐기물들이 연일 급등하다가 이번 주에 좀 조정이 있었죠. 코엔텍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잠깐 확인하고 새로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를 찍고 이번 주에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21선을 살려냈죠. 신고가 자리에 봐야 징검다리 캔들 하나만 나와도 아마 여러분한테 매수 기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쉽게 제가 이런 역사적 신고가를 깨는 이 주도 업종들, 폐기물 업체들 같죠. 이런 경우는 제가 대형 산불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각처럼 쉽게 꺾이지가 않죠. 한 종목 개별주 하나가 움직일 때는 쉽게 꺾입니다. 그러나 덩어리로 움직일 때, 뭐 전기차가 움직인다, 바이오가 움직인다, 또 수차가 움직인다, 지금처럼 폐기물이 움직인다, 업종이 덩어리로 갈 때는 그냥 대형 산불이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21선 쉽게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인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지금도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마진 40%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코인텍 같은 경우에 쉽게 끝나겠습니까? 쉽게 안 끝날 거라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아마 신고가 재돌파가 있겠죠. 그럼 YN텍과 인선이NT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위닉스가 지금 보시면 위닉스는 보시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정이 좀 있는데, 자, 이 수소차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모든 종목은 한번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는 조정입니다. 조정만 갖고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은데, 자,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돼서 날아갈 때 먹지를 못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좀 가지셔야죠.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자꾸 악평할 일은 아니라 올라갈 때 내가 먹고 그거로 인해서 후유증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시고 어느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로봇이든 수소차든 전기차든 어느 종목이든 주도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주도 업종이 만들어질 때는 가감없이 그런 종목은 61선 골든나고 눌림목 나올 때 가감없이 들어가서 먹고 그 다음엔 다시 한번 61선의 기회가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위닉스는 아래쪽에 보시면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떨어지면서 61선까지 왔죠. 자, 이건 61선은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21선 회복할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박스권을 만들겠죠. 어느 자리에선가는 박스권을 만들어야 추세가 전환이 되는 부분이니까 위닉스는 그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나라 보여지고요. 실적은 뭐 위닉스만한 건 없죠. 미세먼지 이제 봄이 지나가면서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이 조정을 받지만 이제는 미세먼지라는 게 365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제는 뭐 겨울이나 봄이라고 해서 많이 오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이제 여름이 나가면 또 제습기가, 위닉스는 원래 제습기를 또 많이 팔죠. 그래서 제습기가 또 성수기를 만든 거라 이제는 어느 자리에선 더 이상 급나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35,000원에 있다가 22,000원, 32,000원에서 22,000원 거의 뭐 40% 가까운 하락을 했으니까 반등을 기대해 보죠. 자, 20억의 흑자 전환이 16년도에 나왔었고, 그리고 17년도에 170억, 지난 연도에 205억이 나왔습니다. 자, 매년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왔었고, 자, 일단 61선이 기술적으로 왔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21, 61선이 평행 추세가 나옵니다. 이 개별주 하나로 주도 업종이 아니라 주도주들의 전형적인 흐름이 뭐냐면 21선과 61선이 나란히 갈 때입니다. 평행 추세가 나올 때, 이때가 가장 무서운 것이죠.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절대 안 팔아도 되는 종목이 21선인가 21선이 깔고 가는데 밑에 61선이 똑같이 쫓아 올라오는 거죠. 61선이 저렇게 똑같이 쫓아온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탈을 해도 61선이 걸릴 거라는 거죠. 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평행 추세는 만들어지겠죠. 그런데다가 아래쪽에 보니까 배경을 봤더니 외국기관 수급가이 들어옵니다. 자, 메가스터디가 꼴뚜치입니다. 이 돈이 되나 생각하죠. 자, 그런데 2016년도에 영업이 30억입니다. 영업이 그때 크게 급감을 했었죠. 2017년도에 140억의 영업이 나왔습니다. 지난 연도에 무려 48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자, 이제 이걸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신고가까지 온 이유를 알겠고, 시가총액이 거의 5천억에 육박을 해도 전년도 기준의 영업이 480억이니까 절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구나. 외국인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도 있고 21, 60선 타고 역사적 신고가를 깬 이유가 있구나. 결국은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이 140억도 많은데 480억이 나왔어요. 안 믿길 정도로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더존 비전도 지난년도에 사상 최대 54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고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는 항상 이겁니다. 골든 크로스 나는 자리죠. 61선을 넘는 자리. 그리고 61선 넘고 난 다음에는 눌림목이 되겠죠. 21선 눌림목을 타고 올라가네요. 자, 거래 없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더존 비전은 끝난 것은 아니고요. 네, 항상 요런 보약 같은 바이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시세를 주게 됩니다. 월요일 날 아마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올 거로 보여지고요. 위즈윅이 이번 주에 못 갔는데 좀 많이 아쉽죠. 최근에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대박을 쳐도 이런 대박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덱스터와 위즈윅 같은 이런 이 VFX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사실 국내에서 위즈윅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없죠. 덱스터가 시장 점유율이 좀 30%, 이 위즈윅이 한 20%까지 끌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원래는 역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월트 디즈니의 정식 협력사로 지정된 기업도 위즈윅이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16년도에 10억의 적자인 기업이 17년도에 25, 그리고 지난년도에 50억이 나왔습니다. 자, 매년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시장 점유율은 위즈윅이 덱스터와 역전이 될 수도 있다. 신고가 자리에 와 있는데 조정국은 장이 좋질라나 조정이긴 합니다만 조정폭 자체가 아주 이 밴드가 좁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날 누군가가 관리자가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 그러는데, 관리자가부터 21선 하나만 해보고 그래도 신고가 돌파는 또 금세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VFX 시대가 왔죠.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앞으로 이 OTT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VFX 관련해서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콘텐츠를 돈을 대주고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넷플릭스 보시면 알겠죠. 넷플릭스가 매월 1조 한 5천억 정도의 이 유로 그 가입비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 갖고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위즈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월트 디즈니가 이제 OTT 사업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협력사로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많은 일거리를 줄 거라 보여지고, 지금 영업이익이 50억은 뭐 훨씬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위즈윅을 주목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